자, 교재는 626페이지 자백 배제 법칙입니다. 자, 먼저 자백. 자, 개념을 보시면 피의자, 피고인이 자기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 성질은 됐고 주체를 보시면 자, 진술자의 지위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자가 피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증인의 지위에서 했다든지 모두 자백이 됩니다. 경감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형식 묻지 않습니다.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했든 재판상에서 했든 재판외에서 했든 묻지 않고 상대방도 가리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했든 법관 앞에서 했든 수사기관에서 했든 가리지 않고 일기장에 적었든 상대방이 없는 것도 자백이 됩니다. 자, 내용. 자기의 범죄 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면 돼요. 형사책임까지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범죄 사실이라고 했을 때 범죄 사실이라고 하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 모두 구비되는 것을 말하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범죄 사실 중에서 요 구성요건 해당성만 인정되면 자백이 됩니다. 정당방위 같은 이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 구성요건 해당성만 인정하면 자백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칼로 찔렀다. 그것만 얘기하면 자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당방위를 했다든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찔렀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 사실만 인정되면 자백이 된다는 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 간이공판 절차. 우리 저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우리 교재 페이지 567페이지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문 두 가지 모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할게요. 여기선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자, 밑에 판례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시고. 자,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형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진술의 형식도 묻지 않는다.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했든 그쵸? 재판상에서 했든 재판후에서 했든 일기장에 적었든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여기에 자백이 된다. 그쵸? 자, 이러한 개념하에서 이 판을 한번 볼게요.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그쵸?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인데 여기에다가 뭘 적었는가 하면 자, 여기 금전출납부가 있잖아요. 그쵸? 이 금전출납부에다가 뭘 적었는가 하면 자, 예를 한번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었다. 뇌물을 얼마 주었다. 라는 것을 요 금전출납부에다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자, 이 금전출납부는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인데 이 여기에다 기재한 것도 자백 여기 일기장에 기재한 것도 자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요 금전출납부에다가 내가 어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만나서 돈 500만원, 10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백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자백이 아닌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법칙에 해당될까? 이런 말이. 판례가 뭐라 보고 있냐면 이거는 자백이 아니다.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 자료에 속한다. 그래서 그 밑에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작성되었고 그 내용 중에 피고인의 범죄 사실의 존재를 추론해낼 수 있는 그쵸? 공소사실의 일부 부합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얼마 주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아시겠죠? 가로 닫고 이는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다.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는 페이지 722페이지를 가보시면 돼요. 자, 722페이지 가보시면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백 보강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백이 하나만 갖고서는요. 자백을 했다는 이 딸랑 이 하나만 갖고서는 이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자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백만으로서는 처벌할 수가 없고 그 자백을 보강해주는 이 보강법칙이 있을 때 보강물이 있을 때
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금전출납부에다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언제 누구를 만나서 돈을 얼마를 주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라 자백을 보강해주는 보강법칙, 즉 독립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자백을 보강해주는 법칙, 자백을 보강해주는 법칙이 인정된다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판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배울 거예요. 자, 됐고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1번 판례. 자,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그대로의 사실 유무를 물은 피고인들이 그랬어요. 검사가 물으니까 피고인들이 예,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근데 계속되는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물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부인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 세모 치시고. 그랬다면 이것은 뭐다? 피고인들이 공모에서 사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번복했으니까. 자,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이 돈이 급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곧이어 검사, 재판장, 변호인이 신문에 의했을 때 피고인이 이 사실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부인했다. 그랬을 때는 뭐다? 역시 마지막으로 자백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경간부 시험에 2번 나왔고 두 번째 거는 역시 간부 시험에 나왔네요. 별표가 안 돼 있는데 별표를 이렇게 하나 박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자백 배제 법칙 갑니다. 자, 일단 조문부터 가볼게요. 자, 피고인의 자백이 그쵸? 임의로 진술된 것이어야 되는데 그 자백이 고문이라든지 폭행, 협박, 기타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래요. 자기 스스로 진술한 것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의심이 들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못 쓴다. 이게 자백 배제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 자,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허위 배제설, 인권 농어설 등등이 있는데 참고로 받으시고 판례봅니다. 자, 임의성이 없는 이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 판례는요. 밑에 오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서는 그 밑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문을 가만히 보니까 오판 가능성, 인권 침해 나와 있으니까 올라가 보시면 학설들 중에서 뭐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절층설 관련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 판례는 그래서 절층설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고문 폭행 협박 볼게요. 고문 폭행 협박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이 사람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것,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 그쵸? 보통은 이제 가족이라든지 다른 피고인이 고문 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것도 고문에 의한 자백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쇄효과인데요. 이 책 한번 해보세요. 이건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한 후에 검사에게 불려가서 동일한 자백을 했을 때 검사의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 임의성이 없는 이 심리 상태가 검사에게 조사 단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쵸? 즉 경찰에서 너무나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검찰 앞에서까지 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검찰이 때리지 않았겠죠. 막 때리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상태에서 이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요 판례 나와 있죠? 그쵸? 자, 1번 볼게요. 자,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경찰서죠. 그쵸?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인해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였는데 그
그 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이 임의성 없는 심신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그래서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이것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그쵸?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해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였고 법정에 가서서도 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가 역시 계속이 되어서 똑같은 내용이 얘기를 했다면 역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그쵸? 자, 그 밑에 자, 경찰에서의 자백이 폭행이나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쵸? 부당한 장기화, 동그라미 쳐볼게요. 로 인해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 앞에까지 들어갔어요. 검사 앞에까지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역시 그 상태가 역시 계속된 경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서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로 못 쓴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쭉 앞으로 가보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되어 있죠? 체포 영장 없이 구속된 경우, 적법하지만 구속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이런 것을 포함하고요. 자, 그러나 단순히 구속기간이 장기라는 것만 갖고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망이죠. 기망은 위계를 써서 착오에 빠지게 해서 자백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 기망이 되려면 적극적인 사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볼게요. 다른 공범자는 이미 자백을 하였는데라고 속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 또 자백하면 피의 사실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여 얻은 자백, 또 현장에서 지문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속여서 자백을 얻어내는 경우, 목격자가 없는데 있다고 속여서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 그쵸? 등등이 바로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어요. 자, 또 밑에 보시면 기타 방법 관련해서 요 1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익 약속에 의한 자백인데 요 판례가 많습니다. 자, 국가기관이 자백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얻은 자백, 그쵸? 석방시켜주겠다, 기소유예해주겠다, 가벼운 형을 약속해놓고 가벼운 형 때릴 테니까 불어라, 그쵸? 이렇게 많이 하죠?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이거 전부 다 증거로 못 쓴다는 것입니다. 자, 뭐 니은 읽어보시고 디귿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위법한 신문 방법에 의한 자백 나와있죠? 그쵸? 야간 신문 자체는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피로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될 정도의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로 못 씁니다. 자, 그 다음 진술거부권 불고지도 못 쓰고요. 진술거부권 불고지 판례 있습니다. 여기 2번 판례 있고 3번 판례 있고요. 1번, 2번, 3번 다 판례 있어요. 4번도 있어요. 4번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을 때 증거로 못 씁니다. 일단 끊고요. 근데 이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했을 때 증거로 쓰지 못하지만 이 비변호인은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게 판례예요. 비변호인의 접견 누구죠?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겉함기 나왔네요. 동의가 있을 때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마취 분석 같은 경우는 동의 여하를 묻지 않고서 무조건 증거로 못 써요. 증거로 못 쓴다. 증거로 못 쓴다. 앞에서 5번, 6번은 우리 맨 앞에서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판례가 1번, 2번, 3번, 4번 모두 판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형소법 309조에 나와 있는 폭행, 고문, 협박, 이것은 예시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게 판례. 이것도 시험 몇 번 나왔네요. 제한적 열거 아니에요.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판례는. 자,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가보시면 13일 동안 불법적으로 구속이 장기화되었다. 그쵸? 증거로 못 씁니다. 자, 5번도 가보시면 검찰 주사가 뭐라 그래요? 자백해라, 자백. 너가 자백을 하면 그 피의 사실은 가볍게 처리해주겠다. 또 보호감호 청구하지 않겠다. 아니, 잠깐만요.
보호감호 청구 요거 X 요거 안 해주겠다 요거 안 해주겠다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기망을 썼다는 거죠. 기망을 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6번 가보시게 되면 어떤 판례죠? 특가법 위반죄로 중형을 받게 되니까 그쵸? 금 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가법 위반죄로 중형을 받게 되니까 그 당시 법률이에요. 80년대에는 2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자, 너가 자백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단순술회죄형으로 가볍게 처벌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 전부 다 기망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자백으로 이러한 자백은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5번이나 6번 같은 판례 한번 보세요. 자, 가볍게 처리해주겠다. 보호감호도 청구를 하지 않겠다. 단순술회죄형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수사기관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라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백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자백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충분히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자,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그쵸? 동그라미. 역시 증거로 못 쓰죠? 그 밑에도 30시간 동안 잠을 안 재웠대요. 그리고 밑에 1년 3개월 동안이나 무려 270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도 10여일 내지 수십 회 동안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쵸? 자, 11번은 제가 색깔 표시를 좀 더 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다음 날부터 연 3일 동안, 그렇죠? 그 밑에 연 4일 동안 계속해서, 그렇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자백으로, 이러한 자백은 증거로 못 씁니다. 자, 다음. 자, 밑에 가볼게요. 자, 요 1번. 피의자 신문조서가 어느 날 작성됐대요. 송치를 받은 그 당일날 작성이 되었다 했을 때 이 작성 시기만 갖고서는 임의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임의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이것은 그래서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승진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자, 그 밑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신체 구속의 장기화와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자,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한번 해볼게요. 자, 검찰에서는 그쵸? 검찰에서는 1, 2차는 구치소에서 3차에서 6차까지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 등을 검토를 해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게 소상히 진술하였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정하거나 또는 일부 부인하였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고문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화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것을 임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임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의성이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보았다고요. 즉 어느 부분에서 국가안전기획부가 아닌 이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경찰에서 부당한 신체 구속을 당하였다 손치더라도 그쵸? 자, 검사 앞에 가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그쵸? 그때는 요거 증거 능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4번. 자, 검사 1, 2차 조사 시에 범행을 자백하고 1심 법정에서 경찰, 검찰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임의성이 없는 상태가 검사 조사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다? 그것은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고 쳐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자, 피고인이 국가안전보호 위반 혐의로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서 약 40일간 조사를 받다가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검찰로 송치가 된 후에 1개월 거래에 걸쳐서 검사로부터 4번 신문을 받으면서 자백했다 했을 때 자, 이 피고인이 1, 2심 법정에 가서 검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마지막 줄에 또 그 다음 똑같죠?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 서상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부인하고 있고 또 변명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실과 일치하고도 있다면 그쵸?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앞에 이 부분하고 비슷하지? 조리정연하게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고 있고 일부 사실을 부인하고도 있고 요런 부분이 나온다면 임의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받았다. 뭐 등등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고 변명하고 있고 일치하고도 있다면 이렇게 말한 부분이었다면 피고인이 이 검사 앞에서 해서 말했던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 12년도 간부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6번 판례가 잘 나오죠. 그쵸? 7번 판례도 잘 나오고 8번 판례도 잘 나와요. 그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앞 페이지를 가보시면 뭐 1번, 2번이 쉬운 거잖아요. 1번, 2번은 체크를 안 할게요. 출제가 잘 되지만 요거 잘 나와요. 요거 5번 잘 나와요. 5번 잘 나오고 뭐 6번도 잘 나오고 다 잘 나와요. 전부 다 별표 3개짜리는 다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요 보호감무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 요거 기망에 해당된다. 요 판례 출제가 잘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요 1번도 잘 나오고요. 자, 됐네요. 자, 보세요. 자, 일정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내 비로소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 이건 기망이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것은 약속 때문에 한 자백이 아니잖아요. 증거가 발견된다면 내 그때 얘기하겠다.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 얘기 안 하겠지. 묵비권 행사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증거가 발견되느냐 발견되지 않느냐. 즉 이것은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증거 때문에 자백한 것이지 약속이 없어도 증거가 나오면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약속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가 발견되었느냐 발견되지 않았느냐. 약속을 안 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발견되면 야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실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약속은 의미가 없는 약속이죠. 의미가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일정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은 마지막 줄에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쵸? 마지막에 그렇게 자백했다 하더라도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다.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검사의 접견 금지 결정인데 이게 비변호인이라는 거죠. 변호인이 아니고 비변호인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작성된 피신 조서는 임의성이 있는 조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조사를 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쵸? 이 진술거부권 고지할 때는 이 피의자 지위가 있는 자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대요. 그쵸?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진술거부권이 고지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그쵸? 이게 누군데요? 이것이 참고인이었죠? 참고인에게 조사할 때 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서를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효과를 보시면 효과는 절대적 부정입니다. 절대적 부정. 요 2번 체크하시고 자,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절대적 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증거로도 못 써요. 이거 출제가 아주 잘 돼요. 탄핵 증거로도 못 쓴다. 쓸 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는 설령 이 친구가 동의했다 손치더라도 증거로 못 쓴다.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됐고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자, 이거 한번 경감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만약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항소 사유가 됩니다. 항소 사유. 이거 간부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자, 관련 문제. 자, 판례는요. 인과관계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관련해서 판례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필요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자, 판례 별표 쳐보시면 돼요. 자,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손치더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쵸? 또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 말은 뭐다? 인과관계, 우리 판례는 필요설이다, 분류설이다, 필요설이다는 거예요. 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판명됐을 때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뭐다?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죠? 이런 판례입니다. 자, 거증 책임 나왔네요. 자,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죠? 이 추정을 깨뜨리려면 반증을 제시하면 되는 거고요. 누가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입증 책임집니까? 검사가 지죠? 검사. 그쵸? 우리 앞에서 배웠죠? 딱 두 가지만 피고인이 지는 것이고 나머지 100%는 검사가 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임의성의 다툼이 있을 때 빨간색으로 검사가 진다.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리고 증명 방법도 배웠죠? 마지막에 자유로운 심증이면 족하다. 이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위에 거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못 쓴다. 탄핵 증거로도 못 쓴다가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리고 인과관계 필요설이다.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